안녕.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3월 학평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, 또 뭐 3월 학평을 잘 봐야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, 또 뭐 3월 학평은 뭐 재수생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에 있는 것처럼 3월 학평 중요해? 의미 없어 이렇게 달아봤는데, 3월 학평을 보기 전에 3월 학평을 모든 모의고사는 다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모르는 친구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서 3월 학평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길지 않으니까 한 번만 딱 보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.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, 또는 뭐 3월 학평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, 실제로 그런가 어떤가, 뭐 그거는 나중에 내가 라이브를 할 때 또 그날 당일날 라이브 할 거거든요.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과 같지는 않아요. 물론 뭐 무조건 다 오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. 뭐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과 같지는 않아요. 그렇게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. 근데 뭐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,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과 같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냐.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3월 학평은 일부 범위만을 보는 과목들이, 영역들이 있습니다. 특히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 보면 선택 과목 부분이 이 전범위로 보지 않고 그 선택 과목의 1단원 뭐 요 정도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그런 측면들이 있고, 또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도 1, 2학년 과정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. 물론 뭐 1, 2학년 과정이랑 3학년 과정이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 그대로 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. 두 번째는 수능까지 기본적으로 학습 시간이 존재하겠죠. 그래서 학습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습 시간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3월 학평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3월 학평 성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중요해? 의미 없어에서 봤을 때 3월 학평이 의미가 없다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하진 않아요, 성적 자체는. 근데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시험 보는 과정이나 태도, 또 나아가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왜? 그건 수능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태도라는 측면이나 시험을 보러 온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나아가서는 또 2학년 또는 겨울까지의 여러분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측면에서도 이 3월 학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럼 이거 뭐 2학년 때까지 학습 과정이나 겨울방학 동안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. 그건 우리가 이후에 남아있는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3월 학평의 결과를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이런 부분 잘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이다. 그러니까 성적 자체보다는 태도와 그리고 그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, 오늘 네 얘기를 좀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? 네가 좀 전에 설명하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?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? 바로 3월 학평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,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면 좀 더 긴장감이 올라가게 돼요.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긴장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들어내고 난 뒤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학습적인 목표와 시험 운영적 목표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전에 살짝 나왔듯이 이 학습적인 목표라는 게 뭐라고 오해하면 안 되냐면 점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몇 점을 받겠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,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. 그렇죠?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허황될 수 있어요. 시험이 어려우면 내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쉬우면 점수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, 따라서 학습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, 시험 운용적 목표라는 게 있어요. 시험 운용적 목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보면 되겠죠? 저 앞에 학습적인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, 학습적인 목표에서
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학습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,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 내용의 점검을 통해서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시험 운영적 목표라는 건 뭘 말하냐면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합니다.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예요, 좀 이따가. 근데 여기서 이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.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. 아, 목표를 갖고 시험을 보는데 그 목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. 하나는 학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, 하나는 시험 운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. 근데 그 학습적인 목표라는 것이 점수는 아니다. 그럼 뭐냐? 자, 학습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전에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. 그리고 구체적으로. 그럼 예를 들면,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고 뭐 이렇게 각각의 선택 과목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정도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것이 뭐 수투에 이제 뭐 극한, 미분, 적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미분 부분에서도 뭐 미분 계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요. 학습 완성도가 어떤지. 아, 미분계수는 나는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한 단계 정도가 좀 남은 것 같다. 미분 가능성은 아직 완전하게 공부가 되지 않았고 접선의 방정식은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? 이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나는 다 맞히는 것이 목표다가 되는 거죠. 그쵸? 예,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시험을 볼 때,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삼고 푸는 거예요. 수학이 몇 점이다도 되게 중요하지만, 궁극적으로는, 수학에서 수투 부분에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나는 그걸 꼭 맞힐 거야. 그리고 그걸 맞췄다고 하면, 나는 이번 시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,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니까 문제를 맞힐 수 있구나. 그러면 다른 남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.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전범위로 사회탐구 부분하고 과학탐구 원 과목 같은 경우는 다 전범위로 나오잖아요. 투 과목은 3월달에 보지 않고. 근데 이제 그 과목들이 내가 분명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어떤 단계를 잡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단원까지는 돼 있고 어떤 단원부터는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돼 있는 단원들은 잘 모르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한 단원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탐구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학습한 부분에서 다 맞췄느냐, 틀린 것은 없느냐, 또는 그것이 틀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공부 방법을 바꿀 거냐,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,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원 과목에서 뭐 고체지구 중에 지구의 역사라는 소단은 있고 그 소단을 안에는 뭐 몇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. 뭐 지사학의 법칙이라든지 뭐 방사성 동연서를 통해서 뭐 절대 연령을 추측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, 그걸 따져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처럼 뭐 절대 연령 문제는 출제가 됐고 실제로 내가 맞췄고,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출제가 됐고 맞추긴 했는데 선택지 중에 한 두세 개가 잘 모르겠는 거다. 하나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이 나머지 두세 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다. 그러면 세모라고 해놓는 거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저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. 그럼 어떤 강의를 들을 거냐, 또는 어떤 문제집을 풀 거냐, 또는 뭐 개념을 어디서부터 다시 할 거냐, 이런 것들을 이 이후의 내용에다가 적어두면 내가 이후의 학습의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. 수능 때까지.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. 이거는 수능, 이게 3월 학평을 보고 난 뒤에 이제 할 거고, 그 이전에 저런 것들의 세분화시킨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는 마치고 여기부터는 이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,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죠. 시험 운용의 목표.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, 이건 뭐 다른 사람 시험 운용 원칙이라고도 하고, 뭐 시험 행동 강령이라고도 하고, 뭐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수능 리허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. 특히 3월에
뭐 의미가 별로 없다 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수능 리허설로서의 의미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. 리허설로서의 의미를 갖고 3월 학평을 본다.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점수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그대로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적은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. 근데 어떤 친구는 실력이 100인데 50만큼의 점수를 받고 어떤 친구는 실력이 100인데 70만큼의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럼 그때 그 50과 70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? 바로 내가 시험을 보는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, 내가 가장 잘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.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대별, 상황별 원칙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시험 운영 목표를 갖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시험지를 딱 받고 나서 나는 선택부터 할 건가? 독서부터 할 건가? 문학부터 할 건가? 정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. 시험을 보고 내가 이번 시험에 3월 달에는 선택부터 했고 뭐 4월 달에는 뭐 문학부터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문학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. 그러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문학부터잖아. 누가 선택부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부터 하는 게 나한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.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수학은 몇 번을 풀다가 안 되면 넘길 거냐. 그러니까 이 문항 번호 말고 내가 한 문제를 풀다가 이거 계속 답이 안 나와. 또 풀고 또 답이 안 나와. 그럼 2번까지 하다가 안 되면 넘겨. 아니면 뭐 3번까지 풀다가 안 되면 넘겨. 무진장 풀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번을 풀고 난 다음에 이걸 넘길 건가.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세워놓는 거예요. 뭐 특히 4교시 같은 경우에 한국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다가 한국사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끝났어. 끝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10분 남았어. 10분 동안 난 뭐 할 건가? 뭐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사 시험지에다가 막 개념을 쓸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시험 그러니까 그 뒤에 탐구 과목의 개념을 막 써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그 뒤에 있는 탐구 2과목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가. 많은 친구들이 잘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방법을 정해 놓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런 표를. 8시 20분까지는 나는 뭘 할 거고, 8시 20분부터 8시 40분에는 뭘 할 거고, 뭐 8시 40분에는 뭘 할 거고,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. 뭐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3번 풀고 안 되면 넘긴다, 뭐 이런 걸 한다든지, 점심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, 뭐 시간을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장을 걸을 것인가, 아니면 딸아이들과 계속 떠들고 놀 것인가, 뭐 떠들고 놀 수도 있죠.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, 그게 실제로 나이가 시험 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보는 거예요. 특히 저기서 8시 20분분에 잘 보면 8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이 눈 감고 독서풀이 원칙을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잘 보면 저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면 8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준비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파본 검사하고 뭐 이게 다거든요.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계속 뭐 움직이면서 이 국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런 부분을 좀 미리 점검을 해본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. 그 실천을 해가지고 이거 예열주문 2개 보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못 봤어. 그래서 이거 세모 이렇게 해놓고 눈 감고 독서풀이 원칙을 내가 점검하는 거는 했어. 그러고 났더니 실제로 시험에서 독서를 하는데 굉장히 잘 풀게 되더라. 그럼 저걸 계속 앞으로 시험에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. 그리고 시험지를 딱 넘겼는데 문학 제목을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 문학 제목을 확인하는 건 안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른 걸 써보는 거예요. 선택 과목으로 바로 간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, 즉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각 모의고사를 다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뭐 모의고사 문제를 더
풀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. 또는 이 3월 학평이 리허설인데 그 이전 리허설 해보고 싶다. 그럼 모의고사 같은 거 필요하잖아. 여기 위에 더보기 요 아래쪽에 있을 텐데 여기 적어놨죠. 더보기란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무료 이투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모의고사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운받아서 보고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해 본 다음에 학평 당일날 저녁에 라이브 때 학평이 어땠는지 그리고 학평 이후로 어떠한 입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학평 당일날 저녁에 라이브로 만나요. 안녕.